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벌금 지금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반 깎아도 의미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아래로 내리든지. 근데 그건 사실 어렵고 아예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하.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 건데 어제 1심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강전혜 형님. 어제 찢어지는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선고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한번 시청에 초대를 받아갖고 시장님이랑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시장님은 그 선거 전에 1심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러면은 정말 무죄를 확신하신다면 국민참여재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고,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친 오세훈계 분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선고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물론 특검에서는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벌금이 100만 원만 넘어도 날아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장님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돼요. 양형을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한 게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했다. 크게 뭐가 있냐면 오세훈 개인이 명태균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황상 뭐 오랫동안 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과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다. 이 부분. 그리고 그 김한정 씨한테 대납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직접 증거 없는데 그 명태균이 이야기한 거 그리고 뭐 정황상 보고서는 결정한 거다. 이거는 사실상 형사에 있어서는 인두뷰 프로레오라는 이제 대원칙이 있어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완전히 유죄 판단으로 그것도 1,000만 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미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건데 저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 정치권에서는 너무 좀 혼란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네네. 이제 시장직은 날아갈 건데 그러면 최대한 빠르면 2027년 4월 7일 늦으면 2027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열릴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제 또 보안수사권 폐지 욕하지 말기로 했으니까 욕은 쌍욕은 안 하겠는데 난리를 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2027년 4월 7일 혹은 10월 6일까지 민심을 돌려 세우지 못하면 누가 나와도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걱정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약오르실 테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열릴 거다. 보궐선거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궐선거가 열려도 지금 상황이면 그래 민주당이 가져갈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 진짜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접하는 거는 판결문이잖아요. 그 판결문에 그동안에 어떤 증거들이 오갔고 어떤 증언들이 됐으며 이런 것들을 다 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여다보고 훨씬 많이 생각을 해서 꺼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문만 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법조인들이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위스키 시키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제가 이 오세훈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따져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뭐 오세훈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스모킹 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뭐냐면은 연기 나는 총이에요.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총을 찾았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 그러면은 이 총으로 쐈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잖아요. 네. 그게 스모킹 건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건은 찾았어. 총은 있어. 네. 근데 이 총이 발사된 총인지까지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뇌물이 원래 그래요. 제가 관련해서 맞아 그 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모킹 건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판단도 그냥 무조건 유지가 될 거고 그냥 무조건 날아간다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저는 오세훈 쪽에서도 이런 걸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스모킹 건이라고 해서 건은 있다고 원래 뇌물이 그렇거든요. 네. 뇌물죄가 보통 뭐 누가 한 명이 배신해가지고 막 다 까발리지 않는 이상 건 가지고 보통 판결하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지방선거 때 앙금이 많이 남아있네요. 왜요? 김정철 당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간의 그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골이 남아있잖아요. 개혁신당. 저는 감정에 전혀 그 휘둘린 게 아니고요. 네. 그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얼굴 제가 클로즈업. 개혁신당을 온 가장 큰 이유는 헌기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클로즈업 해주세요, 클로즈업. 민주당에서 헌기 같은 이야기하면 얼마나 돌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서 그걸 못 견디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뭐 사적 친분이라든가 정파적인 이유로 할 말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할 말 말씀드립니다. 한다는 건 보통 네. 자기 당이나 자기 당 대표한테 할 말 할 수 있는 걸 보고 할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딴 당에는 원래 누구나 다 할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딴 네, 당에 표정 봐요. 대해서 당당하잖아요. 딴 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때 네. 정파적인 나의 이익을 따져가지고 허위 사실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요즘에 좀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 1심 선고 이후에 오 시장의 그 행보가 당분간 좀 약간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무슨 당 대표 없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셔갖고는 김재현 최고가 그 옛날에 이미 검토했다가 안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전에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오후에 선고가 나버리니까 이제 뭐 당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이젠 다 날아간 거죠. 지금 문제는 시정에 이제 시정 시작하신 지 20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시정이 좀 탄력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도 항소심에서 이게 무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은 1심에서 만약에 1,000만 원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재심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한 100만 원으로 줄어서 그건 100만 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90만 원 나와야 돼요. 유무죄를 다퉈야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1심이랑 2심에서 약간 결과가 그럼 2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마지막에 나온 판결이 당연히, 이제 최종이 네.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이에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지금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특검은 사실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어요. 네. 특검은 10개가 이제 대납됐다라고 했는데 어제 5개만 유죄 판단을 특검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했을걸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항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양쪽 다 하지.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항소한다 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이제 633에서 3달 안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많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벌금 지금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을 반 깎아도 의미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아래로 내리든지. 근데 그건 사실 어렵고 아예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는 걱정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이겼는데 이겼다 못하고 국민의힘도 졌는데 그래도 목소리 내는 게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지금 20일 만에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 자체도 쇄신의 동력 같은 것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됩니다. 진행자께서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 넘어가서 이제 정치적 여파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 제일 웃겼던 SNS는 한동훈 의원님의 SNS였습니다. 우리 한동훈 의원. 와, 평소에 이런 거 하면 길게 쓰거든요. 자기 억울하면 네. 막 줄줄이 더보기 눌러야 나오게 막 쓴단 말이에요. 딱 두 문장 올려놨더라고요. 뭐라고 썼었죠? 그냥 뭐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원한다. 뭐 비약이 많은데 납득이 어렵네. 이렇게 해서 뭐 두 문장 딱 그래서 글자 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약간 옹호하는 소리네요. 내가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써놨다는 거지. 아 그래.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써놨다고 저는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하. 네. 그리고 제가 왜냐면 날아갔다고 해서 서울시장직을 다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 못 하듯이 오세훈 시장 날아갔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적이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당대회도 조금 전당대회 자체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기해도 되나? 전당대회 지금 칼 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멸망전 하고 있잖아요, 멸망전. 맞아요. 뭐 이렇게 그것도 칼 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멋있게 싸우는 진검 이게 아니고 맥주병 깨서 유조각 던지고 뭐 이렇게 막 건달 싸움처럼 하고 있잖아요. 좀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 지저분해. 이건 네. 건달처럼 하고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권을 잡았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권 잡으면 공천권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총선 공천권까지. 근데 이제 그 브릿지로 서울시장 선거가 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유리병 깨가지고 던져서 싸우다가도 서울시장 선거 만약에 지면 날아가는 거거든. 그 지금 여기서 선출된 당 대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비대위 체제로? 그렇게 된 보통 장동혁 대표는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그 선거를 치면 지도부가 책임져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게 달라지는 선거다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럴 수 있다.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또 민주당이 져버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대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가 지금 이 전당대회로 결정되는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공천권을 못 가진 당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중도 민심을 거스르는 개혁 그걸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당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려면 이 개혁 드라이브를 완화하고 중도 민심을 잡아와야 되는 모순점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죠? 예,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 뇌피셜이에요. 혹시 쇼츠 만들어서 돌리지 마세요. 돌릴 거야. 제 뇌피셜이에요. 네 뇌피셜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헌기 뇌피셜 해가지고 자막 써서 쇼츠 만들어서 이거 겁나 뿌려서 조회수 빨아먹어야지. 요새 뇌피셜 너무 많아. 유시민 작가도 뇌피셜 돌리지 마세요는 돌려달라는 거지. 진짜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되게 복잡해졌다 한 1, 2년이.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헌기가 방금 얘기한 내용은 재밌었어요. 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이제 대납 재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은 대법원 선거가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법원 선거에서 그 선거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재판 소원이요? 네.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안 하실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소원이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때 가봐야겠죠. 어쨌든 2심은 내년 초에. 아니죠. 항소심이 633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올해 가을 정도에는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한 11월? 11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서로 간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3개월 안에 끝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1월,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혹은 늦어도 10월 6일쯤엔 열린다고 근데 이제 하는 그렇다 거예요. 해도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일을 안 잡고 바로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속도를 좀 맞춰줄 수는 있겠죠. 항소심이 조금 길어지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보궐선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1심 판결 나왔는데 너무 무리한 판단인 것 같고요. 앞서가는 판단이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 준비 안 한다는 얘기네요. 633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 후보가 없다는 만약에 얘기네요. 여기에 제대로 맞추면은
오세훈 시장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에서 다 항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월 7일 뭐 보궐선거 이거는 너무 이런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신당 후보가 없나 보다. 보궐선거가 들어간다면 저것도 기혁신당 후보가 성급한 있습니까? 판단입니다. 기혁신당에 또 후보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희도 당연히 선거하면 후보 내야죠. 그럼 김성열 최고 약간 욕심 내봅니까? 저요? 네. 그래도 직전 후보도 있고 또 그때 가서 당의 판단이 있겠죠. 예. 이번에는 정의안 같은 사태 만들지 마세요. 그 예?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하라고만. 정말. 알겠습니다. 예. 웃기지만님께서 헝기 오늘 지랄 그만 라고 보내주셨고 실수. 아니요. 네. 싸우지 말라고 했지. 나넬라님께서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지랄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다님께서 부동산 얘기 또 해주셨는데 1억 싸게 사는데 월 560만 원 내고 받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이재명 돈 좋아하잖아. 선거 패배로 지지자들 널브러져 있는데도 주식하던 분인데 받아서 좋아하는 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욕 제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줄리어스님께서 김성열 최고위원 품격 있는 논평 너무 좋아요. 계속합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루뷰님께서 그래도 강전의 누님 예뻐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도 걸려도. 예뻐. 네가 좋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욕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얘기들 하란 말이에요. 본인 좋아하는 사람 칭찬하라고. 오늘은 헝기 칭찬해 주신 분이 계시면은 커피 쿠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웃기지만님께서 또 오늘 헝기 왜 저러? 지랄이 풍년이네라고 하시면서 또 그런 것까지 읽어주세요. 그 댓글을 보시고 엔젤리님께서 웃기지만님께 따봉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슈퍼챗 그래요. 하셨고 뭐라도 풍년이면 좋죠. 네. 감흥 드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하님께서 당 대표 없애자는 말은 운상현이 말한 거고 오서훈은 동의한 건데 왜 다들 오세훈이 주도했다고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시죠 라고 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